저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순간은 결혼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 결혼을 깬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결혼은 현실이라고요. 저는 그 현실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정확히는 그 현실의 민낯을 마주하고서야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36입니다. 석 달 전,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성과 파혼했습니다. 상대는 저보다 3살 어린 33세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좋아해서 쫓아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그녀가 저의 마음을 얻었고 우리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회사에 다녔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이 현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희 가족이 그 현실을 얼마나 더럽게 이용하려 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 말고 아버님과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저였습니다. 아버님은 몸이 약해 일용직을 다니셨는데 버는 돈보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동생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밥벌이는커녕 저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탓에 저는 늘 그녀에게 미안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와 결혼하려는 그녀에게 어떻게든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늙은 여자를 만나냐고 하셨습니다.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그런 말을 그녀에게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녀가 가진 것을 알게 된 후 태도가 180도 바뀌셨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살던 저와 달리 혼자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상복합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님 명의이기는 해도 그녀의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미리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아버님은 그녀를 늙었다고 무시하던 태도를 버리고 갑자기 그녀를 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저의 아버님이 가진 유일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집은 그녀의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나머지 혼수는 제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동생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그녀를 며느리로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버님은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저기, 내 말 오해는 하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오피스텔이라지. 내가 한때는 건축도 하고 부동산 일도 조금 했어서 잘 아는데 오피스텔이 살 때는 좋아도 팔 때가 영 나빠. 이왕이면 우리도 같이 살게.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같이요? 아버님은 뻔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며느리 수발도 좀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같이 사는 게 편하지 않겠냐? 시어머니 없이 사는 거니 얼마나 편하냐? 그 대신 나를 좀 챙겨야지.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수발 들려고 결혼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지켜줬어야 했습니다. 저의 가족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가려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버님은 그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어린 서방 얻으려면 정성을 보여야지. 나이 3살 많아도 남자 집에서는 부담이야. 근데 생각도 없이 바로 싫다고 나오나?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나섰지만 그녀의 차가운 뒷모습은 이미 저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님은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용서받고 싶으면 우리 가족의 살 집을 사오라는 망연을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파혼을 제안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제 아버지 때문에.
그녀는 조용히 저의 말을 끊었습니다. 경훈 씨 탓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지금도 힘든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저는 그릇이 그렇게 크지 못해요. 우리 헤어지는 게 맞아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저의 가족이라는 짐은 그녀에게 너무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아버지가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의 아버님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저의 아버님이 그녀의 회사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계셨습니다. 너 잘 만났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가지고 놀아? 늙은 주제, 우리한테 돈으로 정성을 보여야지.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사시더니 며느리 등에도 빨대 꽂고 싶으셨잖아요.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편의점에서 사온 소금을 저의 아버님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해야. 나는 당신 같은 몰상식한 집구석이랑 사돈 맺기 싫어. 저의 아버님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이듯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녀의 용기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저의 아버님과 동생에게 연락을 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그곳에서 숨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저의 가족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분은 15살이나 어렸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그녀와도 나이 차이가 부담이었는데 15이라니. 망설였지만 그녀는 저의 배경에 대해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가 오히려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겐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을 겪은 듯한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동거 경험이 있었고 그로 인해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솔직함에 끌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전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딸이 있다는 사실을 터놓았습니다. 그녀는 딸아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놀이공원에도 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딸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섰습니다.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 한 집에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에겐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예전에 남자와 동거할 때 낳은 아이예요. 그 사람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둘 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니 서로에게 덜 미안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이를 저의 호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 된 후 우리는 전처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데려온 아이를 본 아내가 오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 맞네요. 그 아이가 맞아요. 제가 일했던 미혼모 지원센터에서 만난 아이예요. 그녀는 한때 미혼모 지원센터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전처 역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그녀에게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라고 설득했고 금전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처의 도움으로 그녀는 아이를 키울 수 있었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서 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처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제가 이전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이유와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모두 전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나이와 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힘들고 불행했던 과거에서 벗어난 적뿐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순간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주었습니다.